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초등학생 아이 둘을 키우고 있는 평범한 아줌마예요. 우리 아이들은 저에게 둘 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예쁜 아이들이지만 사실 평범한 초등학생이에요. 남편 역시 평범한 40대 아저씨일 뿐이고요. 저희 집안은 누구 하나 눈에 띄거나 모나지 않고 그저 평범한 가족이랍니다. 그래서 오래전부터 여기 사연살롱의 사연들을 들으면서 세상에는 참 기막힌 일들이 많구나 하는 생각뿐이었어요. 저랑은 동떨어진 남의 이야기 같기만 했었죠. 그런데 얼마 전 제 인생에도 다른 사람들에게 기가 막힌 일이라고 얘기할 만한 사건이 일어난 겁니다. 지금 생각해도 정말 황당하고 어이가 없는 일인데요. 저는 그 일로 인해 40평생 처음으로 경찰서까지 들어갔다 나왔답니다. 그뿐만 아니라 난생 처음으로 이혼 신고서라는 것도 작성을 해보았고요. 이 모든 소동의 주인공은 바로 저희 시어머니예요. 물론 저희 시어머니도 평범한 축에 속하는 분이긴 합니다. 요즘 뉴스나 인터넷에 나오는 그런 기상천외한 분은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원래 정말 살짝 묘하게 뒤틀려 있는 사람이 더 엄청난 사고를 쳐버린다는 거요. 저도 이번 사건이 터지고 나서야 이걸 알게 되었네요. 일이 터지고 나서야 되짚어봤을 때 예전부터 묘하게 신경을 거스르게 했던 부분들이 예사일들이 아니었다는 걸 되짚어볼 수가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저희 시어머니가 어떤 식으로 특이했냐면 지나치게 쓰는 걸 아까워하는 분이었어요. 돈이든 물건이든 음식이든 시어머니 손에 들어가면 역 안에서는 빼올 수가 없었답니다. 그게 정말 사소한 부분에서 거슬렸어요. 예를 들면 식당에서 밥을 먹을 때는 이런 일들이 빈번했습니다. 어머님, 혹시 그 순두부 남기신 거예요? 그럼 하빈이 좀 줘도 될까요? 이제 막 먹을 참이었다. 아, 그럼 혹시 애기가 먹을 만한 부드러운 거 뭐 없을까요? 하나 더 주문할까요? 각자 정해진 몫이 있는데 그 안에 3개라면 되지 않니? 남의 거 기웃거리지 말고. 첫째, 저희 아들이 아직 이가 나지 않아 부드러운 음식을 먹이려고 하는데 본인은 앞에 놓여져 있는 순두부를 먹지도 않으면서 굳이 남 주기는 싫다는 겁니다. 원래 보통 사람 같으면 자기가 안 먹는 음식은 양보도 하고 더군다나 자기 손주 먹을 거라면 본인이 좋아하는 음식일지라도 양보를 하지 않나요? 그렇다고 제가 그 자리에서 크게 불만을 표시하기엔 사안이 너무 사소해서 괜히 저까지 쪼잔한 사람이 될까봐 말하기도 애매하더군요. 남편은 시어머니보다 덜하긴 했지만 기본적으로 네 거 내 거 성 긋고 자기 거만 아끼고 관리하는 모습은 조금 닮아 있었어요. 사실 이런 성격이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 한 옆에 사람만 기분 나쁘게 할 뿐이지 돈을 모으기에는 딱 좋은 성격이에요. 남편은 결혼 초기부터 지금까지 차곡차곡 돈 관리를 잘 해왔고 가정적인 사람이기도 합니다. 저희 시어머니 역시 아끼는 만큼 돈 걱정 없이 잘 살고 계시고요. 저도 그건 배울 점이라고 생각은 합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아무리 좋게 넘어가려고 해도 너무 뻔뻔하고 염치가 없는 스타일이셨어요. 공짜라면 아주 환장을 하는 분이셨죠. 예전에 제가 둘째를 낳기 전 둘째를 임신한 채로 시어머니랑 첫째 아들이랑 셋이 장을 보러 갔었어요. 당시 저는 만삭이었고 다리가 퉁퉁 부어있던 상태라서 장 볼 것만 빠르게 보고 집으로 돌아가고 싶어서 쪽지에 미리 적어온 물건들만 빠르게 카트에 담고 있었죠.
그런데 시어머니는 제가 장을 보던 말던 제 아들을 데리고 사라지시는 거예요. 금방 오겠거니 싶었는데 한참이 지나도록 안 와서 대체 어딜 갔나 싶었는데 시어머니는 제 아들이랑 둘이서 두 손 가득 종이컵을 들고 나타나더군요. 시식 코너에서 사용하는 그 소주잔 크기의 종이컵 말이에요. 세상에 어머님, 이게 다 뭐예요? 이거는 만두고 여기 하빈이가 스파게티랑 떡갈비 가져왔다. 마실 건 이거 마시거라. 너 좋아하는 떡갈비는 좀 몇 개 가져왔어. 아니, 근데 너무 많이 가져오신 거 아니에요? 이따가 저녁도 먹을 거고. 그리고 시식 코너에서 이렇게 여러 개씩 가져와도 되는 거예요? 저녁은 뭐하러 먹니? 여기서 공짜로 뷔페처럼 먹으면 되지. 일단 가져온 거 먹고 모자라면 더 갖다 먹거라. 나중에 알고 보니 시어머니는 제 아들을 데리고 시식 코너 매대마다 음식을 4-5개씩 마구 집어먹고 왔더라고요. 그것도 모자라서 매대 위 종이컵에 담아 진열해 놓은 음식들도 전부 가져온 거였죠. 저한테 먹으라고 가져온 음식들만 둘이 합쳐서 10개는 됐어요. 제가 그 말을 듣고 기겁을 하면서 직원분들이 힘들게 일하시는데 그건 좀 너무한 거 아니냐고 그만 먹으라고 말려보아도 시어머니는 말을 듣질 않으셨죠. 어차피 우리가 안 먹으면 다른 손님이 먹을 거 아니니? 직원이 일하는 시간은 똑같은데 그걸 뭐하러 신경 써? 그리고 어차피 그 사람들은 그게 일이야. 시어머니는 그런 소리를 사람들 많은 데서 당당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남들 눈도 신경 쓰이고 너무 창피해서 장 볼 것들만 후다닥 보고 계산까지 마치고 나와버렸어요. 만삭인 제가 혼자 장 보고 계산하고 차에 짐을 싣는 동안 시어머니는 제 아들을 데리고 마저 시식 코너를 돌고 오셨죠. 차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얼마나 기가 막혔는지 모릅니다. 나중에 저희 집으로 돌아와서 제 아들을 앉혀놓고 이모들 힘들게 일하는데 그러면 안 된다고 한참 동안이나 가르쳐야 했어요. 그런데 그 일이 있고 나서 얼마 뒤에 남편과 함께 주말에 집 근처를 나갔는데 글쎄 남편도 똑같은 행동을 하려고 하더라고요. 길거리에서 가게 홍보를 위해 물티슈를 나눠주는 분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남편은 그분에게 다가가서 너무나 당당하게 3개만 더 달라고 하는 거였죠. 제가 하지 말라고 남편의 팔을 찰싹 내리치자 그나마 남편은 말은 듣더군요. 그때 남편이 순순히 말을 듣지 않았다면 진짜 정 떨어질 뻔했어요. 그 뒤에는 둘째를 낳고 키우느라 정신이 없었고 이후로는 이렇다 할 사건은 또 없었어요. 처음에 말씀드렸던 식당에서의 일처럼 자잘한 일들만 있었죠. 하지만 역시나 큰 행사가 생기니 또 시어머니의 거지근성이 발동되더군요. 남편의 사촌 동생이 결혼을 한다고 해서 저희 가족들이 전부 축하해주러 결혼식장에 갔던 날이었어요. 그때 우리 아이들은 큰아들이 초등학교, 작은 딸이 어린이집을 다니고 있을 때였죠. 아이들이 너무 어렸을 때 봐서 기억 못하는 어른들도 있으니 애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인사를 시키고 있었어요. 그런데 시어머니가 오셔서 갑자기 분위기를 흐리시는 겁니다. 빨리 세배 드리고 세뱃돈 주세요 해. 예빈이 세배 배웠지? 얼른 삼촌한테 세뱃돈 달라 그래. 아 어머니 그만 좀 하세요. 그만. 아니 설 지난 지 얼마나 됐다고 그래. 엊그제가 설이었구만. 2주 전이 뭐가 엊그제예요. 어머님 좀 그만하세요. 시어머니는 다른 사람들의 불편한 기색에도 아랑곳 않고 자꾸 애들을 부추겼어요. 보다 못한 제가 말려봐도 말을 듣지 않으셨죠. 그러더니 신랑 신부보다도 우리 애들 세배하는 게 더 예쁘지 않냐면서 망언까지 하시는 겁니다. 저는 기겁을 하고 애들을 빼내서 예식장 안으로 들어와 버렸어요.
일부러 자리가 2자리만 남은 테이블로 가서 앉고 시어머니 쪽은 쳐다도 보지 않았죠. 결혼식이 끝나고도 식사를 하는 둥 마는 둥 하고 애들을 데리고 집으로 와버렸습니다. 그러자 홀로 남아 시어머니를 챙겨드리고 온 남편이 저에게 뭐라고 하더군요. 그날 남편이랑 아주 제대로 싸웠네요. 당신 이게 뭐야? 갑자기 엄마랑 나만 두고 이렇게 가버리는 게 어딨어? 우리가 아무리 불러도 못 들은 척하고 엄마가 얼마나 무안해하셨는지 알아? 무안해하시기는 남의 애들 앞세워서 앵벌이 해놓고? 아니, 남의 애도 아니고 당신 손주들인데 결혼식장에서 어른들 눈살 찌푸릴 정도로 세뱃돈 달라고 시키고 그게 할 짓이냐? 설날도 얼마 안 지났으니까 엄마가 농담 좀 한 거 가지고 그래. 그리고 애들이 세뱃돈 받으면 우리야 이득인 건데 뭐가 그렇게 싫다는 거야? 다른 가족들 인상 찌푸린 거 당신이 보기나 했어? 그뿐만이 아니야. 가족들 다 보는 앞에서 신랑 신부보다 얘네가 이쁘다는 소리나 하고 대체 왜 그렇게 염치 없는 짓을 뻔뻔하게 하냔 말이야. 내가 동네 창피해서 정말. 남편은 자초지종을 들으며 당황한 듯 싶었지만 그날 당일에는 끝까지 화를 냈어요. 그러더니 그 다음 날이 되어서야 실거머니 다가와 미안하다고 먼저 사과를 해왔죠. 자기가 생각을 많이 해보니 시어머니도 본인도 잘못했다면서 본인이 시어머니한테 잘 얘기해보겠다고 하더군요. 남편이 먼저 미안하다고 하니 저도 겨우 마음이 풀리긴 했어요. 시어머니는 그때의 일 이후로 저랑은 한동안 대면대면하게 지냈어요. 하지만 시간이 흐르다 보니 자연스럽게 잊혀져서 평소처럼 돌아가긴 했네요. 하지만 올해 초 이런 일이 있었죠. 주말에 시어머니가 잠깐 집에 오셨었던 날이었어요. 저랑 시어머니랑 둘이서 잠깐 큰 도로 쪽 마트를 갔다가 눈 속에 파묻혀 있던 지갑을 주웠어요. 다행히 지갑 안의 내용물은 그대로이길래 저는 경찰서에 가져다 주자고 말을 했죠. 그런데 시어머니가 그럴 필요 없다면서 지갑 안에 있는 신분증과 명함들을 뒤적이더니 전화번호를 찾아서 직접 전화를 거시더군요. 저는 요새 뒤숭숭한 뉴스도 많고 해서 그러지 말자고 해도 한사코 직접 연락을 하셨어요. 여보세요? 여기 지갑이 떨어져 있어서요. 안에 보니까 한 20만 원 돈 있네요. 이거 보니까 맞아요? 전화를 받은 지갑 주인이 멀리 있지는 않았나 봅니다. 얼마 뒤에 지갑 주인이 후다닥 저희가 있는 쪽으로 오더라고요. 주인은 저희에게 정말 고맙다고 몇 번이나 허리 숙여 인사를 했어요. 그 모습을 보고 저도 왠지 뿌듯하고 시어머니가 행동은 다소 거칠 때가 있어도 마음은 그렇게 나쁜 분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었죠. 그런데 제가 그렇게 생각하자마자 시어머니 입에서 충격적인 말이 나오더군요. 감사하시죠? 그럼 사례금으로 이 현금 주시죠. 네? 지갑 안에 있는 현금이요? 이거 20만 원? 네, 그 20만 원이요. 저희 아니었으면 20만 원 이상의 수고를 했을 거잖아요. 원래 법적으로도 이전 거 찾아주면 사례금 좋아해요. 20만 원을 다요? 그럼 찾아준 사람한테 그 정도 배상도 아깝다는 거예요? 그럼 최소한 반 이상은 줘요. 원래 경찰서를 갖다 줬어도 그 정도는 찾아준 사람한테 주라고 한다니깐. 시어머니의 말이 어느 정도 맞는 말이긴 했지만 그렇다고 지나치게 당당하게 돈을 요구하는 모습에 지갑 주인도 저도 표정이 안 좋아지기 시작했죠. 보다 못한 제가 아우 됐어요. 그냥 가세요. 괜찮아요. 이렇게 말려보려고 했는데 시어머니는 그런 저에게 정말 발작하듯이 소리를 지르며 화를 내시는 거였어요. 네가 뭔데 나서? 넌 가만히 있어. 얼굴이 새빨개지며 소리를 지르는 모습을 보고 지갑 주인은 10만 원을 시어머니에게 쥐어주곤
그냥 그 자리를 피해버리더군요. 10만 원을 받아든 시어머니는 저에게 계속해서 화를 냈어요. 왜 그 상황에서 제가 나서냐 이거였죠. 제가 그럼 그 길바닥에서 돈 뺏는 사람처럼 계속 그러고 있을 거였냐고 하자 당연히 받았어야 되는 금액이라며 역정을 내셨어요. 시어머니는 집에 도착해서 남편이 중재를 해준 이후에야 화를 삭히셨어요. 저 역시 남편 덕에 겨우 억지로라도 마음을 풀었죠. 그러다가 얼마 전에 그 사건이 벌어진 거였어요. 저희 친정엄마는 반찬 가게를 하고 있는데요. 가끔씩 저희 집에 오셔서 반찬을 주고 가시기도 하고 제가 시간 날 때마다 엄마 일을 도와드리고 반찬 몇 개 가지고 오기도 해요. 그렇게 받은 반찬 중 일부는 시어머니께 드리기도 했었고요. 사건의 발단은 시어머니가 몇 개월 전부터 손목 통증을 호소하신 거였어요. 혼자 사시는데 나이도 있으신 분이 손목 안 좋으면 아무래도 밥해 먹기 여의치 않을 것 같아 제가 틈틈이 시댁으로 가서 청소도 해드리고 반찬도 전보다 더 자주 가져다 드리곤 했었는데요. 그런데 정형외과를 오가시던 시어머니가 병원 근처에 저희 친정엄마가 하는 반찬 가게에 있다는 걸 알게 되신 거예요. 그전에는 저희를 통해서 얘기나 몇 번 들어봤지 실제로 가게를 찾아가신 건 처음이셨거든요. 제가 이미 시댁에 자주 가서 먹는 것도 챙겨드리고 집안일도 해드리는데 시어머니는 굳이 저희 엄마 가게에 가서 손목 아파서 밥해 먹기 어렵다는 소리를 했다고 해요. 친정엄마는 그 얘기를 듣고 가끔 들러서 편하게 반찬을 가져가라고 사돈께는 돈 받지 않겠다고 얘기를 하신 거죠. 그러자 시어머니는 그날 이후로 병원에 갈 때마다 저희 엄마 가게에 들러서 반찬을 아주 제대로 쓸어 담기 시작한 겁니다. 보다 못한 친정엄마가 시어머니에게 한 소리 하시면서 싸움이 붙었어요. 아니, 혼자 사시면서 뭘 이렇게 많이 가져가세요. 두세 개 가져가시는 건 그렇다 치는데 종류별로 여러 개씩 무슨 20개씩이나 가져가시냐고요. 언제는 공짜로 가져가도 된다면서요. 아픈 사람한테 반찬 좀 나눠주는 게 그렇게 아까우세요? 사람이 호의를 베풀었으면 적어도 상식적으로 행동해야 할 거 아니에요. 적당히 혼자 먹을 만치만 가져가시면 되지. 누가 이렇게 20개씩 가져가라고 했냐고요. 이것도 다 저희가 돈 받고 파는 건데. 아니, 나는 이게 혼자 먹는 약이라니까요. 나는 원래 반찬 많이 먹는 스타일이에요. 도저히 말이 안 통하니까 결국 친정엄마가 저한테 전화를 하신 거였죠. 저도 친정엄마 전화를 받고 나서야 그간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전화를 받고 저와 옆에 있었던 남편이 같이 친정엄마의 반찬 가게로 후다닥 달려나갔는데요. 도착해보니 시어머니는 반찬을 가득 담은 검은 비닐봉투 4개를 꼭 쥐고 버티고 계시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는데 얼마나 기가 막히던지요. 남편이 먼저 가게 안으로 들어가 저희 친정엄마한테 사과를 하고 자기가 반찬값을 계산해드리겠다고 나섰죠. 남편은 당장 수중에 있는 현금을 지갑에서 전부 꺼내서 카운터에 채워 넣어줬어요. 하지만 그간 시어머니가 가지고 간 반찬값에 비하면 적은 금액이었죠. 시어머니가 당장 움켜쥐고 있는 봉지 사이즈만 봐도 저는 감이 잡혔거든요. 하지만 당장은 친정엄마를 달래드리는 게 더 급했고 남편 역시 시어머니를 달래서 집으로 발에다 드리러 나갔어요. 남편과 시어머니가 나가자 친정엄마는 참고 참던 소간 이야기까지 전부 쏟아내셨죠. 세상에 무슨 저런 옆에 내가 다 있니? 다 원참 내가 살다 저렇게 기가 막힌 인간은 또 처음 본다. 몇 번은 예빈이까지 데리고 오면서 반찬을 쓸어 가더라니까. 애기 있는 데서 꺼낼 얘기가 아니니
내가 참고 있다가 오늘 말한 거야. 그런데 저런 반응이라니? 니네 시모는 염치라고는 없다니? 너한테도 저딴 식으로 굴어? 저도 그렇게 당한다는 식의 말은 삼가고 그냥 친정엄마 화가 어느 정도 풀릴 때까지 달래들이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조금 뒤에 남편이 집으로 돌아오더군요. 사실 친정엄마 앞이라 티를 안 냈을 뿐이지 속으로는 어마어마하게 화가 나 있던 저는 남편이 오자마자 한마디를 했는데요. 남편은 뻔뻔하게도 시어머니 편을 드는 겁니다. 그래서 적당히 잘 나무랐잖아. 반찬값도 챙겨드렸고. 그럼 다 해결된 거 아니야? 엄마 혼자서는 적적하시니까 동네 아줌마들이랑 같이 식사하시나 보지. 우리 엄마는 혼자 사시잖아. 좀 봐주면 안 돼? 우리 엄마는 그럼 시간이 남아 도셔서 이 더운 날 하루 종일 불판 앞에서 반찬 만들고 계신 줄 알아? 엄마가 어머님 손목 아프시다니까 호의 잠깐 베푼 걸 무슨 권리인 양 욕심을 부리냐고. 사람이 정도라는 게 있고 상식이라는 게 있지. 어쩜 그렇게까지 뻔뻔해? 지금 이런 일이 한두 번이야. 그럼 내가 엄마가 장모님 반찬 가져갈 때마다 따로 금액 보내드릴게. 그럼 됐어? 가족끼리 그렇게 칼로 딱딱 자르듯이 구는 걸 원하는 거면 그렇게 해주겠다고. 지금 말 다 했어? 우리 엄마가 호의를 베푼 게 잘못이야? 당신 어머니가 거지근생인 게 문제지. 말을 꼭 그딴 식으로 해야 돼? 우리 엄마가 뭘 그렇게까지 잘못했다고 그러는 거야? 그럼 나도 묻자. 우리 엄마가 뭘 잘못했길래 장사 손해보면서까지 어머님을 봐드려야 해? 그래서 내가 그 돈 주겠다잖아. 내가 언제까지 당신 편만 들어줘야 해? 남편은 자기는 맨날 제 편을 들어줬는데도 제가 불만이 없어지지 않는다며 집 밖을 나가버리더군요. 그리고 저희 엄마한테 그간 반찬값이라며 30만 원을 입금했대요. 그간 가져간 반찬 다 따지면 원가만 50만 원은 될 텐데 가격도 모르면서 자기 멋대로 돈을 입금한 것에 저는 또 한 번 화가 났어요. 친정엄마는 남편에게 시어머니가 반찬을 가져갈 때마다 금액을 알려주겠다고 답장했다고 했고 그렇게 그 일은 일단락 되는 것 같았습니다. 물론 저희 부부는 계속해서 냉전 중이었지만요. 그렇게 몇 주가 흘렀어요. 여전히 남편과 사이가 좋지 않아도 애들 키우고 일하느라고 정신이 없었죠. 사실 그전부터 계속 그래왔던 것처럼 남편과의 사이는 언젠간 스르륵 풀리겠지 싶은 마음도 있었기에 크게 신경 쓰지 않고 하루하루를 살고 있었어요. 그러다 하루는 어린이집이 끝난 딸아이를 데리고 집으로 가던 길에 친정엄마의 반찬 가게를 들렀는데요. 거기가 시장 아니라서 가끔 식사거리를 통으로 사와서 저녁을 먹거나 애기 입맛에 맞는 간식을 사주기도 좋아서 한 번씩은 들렀었거든요. 친정엄마 얼굴도 좀 볼 겸 해서요. 그런데 엄마랑 잠깐 얘기하는 동안 딸아이가 제가 사주지도 않은 꽈배기를 손에 쥐고 먹고 있는 겁니다. 저는 순간 깜짝 놀라 딸아이를 나무랐어요. 예빈아, 너 그거 어디서 났어? 옆집 진열대에 있는 거 그냥 집어오면 돼, 안 돼? 사장님한테 말씀드렸어? 아니야, 내가 샀어. 할미가 준 돈으로 내가 사 먹은 거야. 어? 할머니가 돈을 줬다고? 예빈이한테? 응, 할미가 명란젓이랑 사라다 판 돈으로 나한테 용돈 줬어. 뭐라고? 할머니가 뭘 팔았다고? 딸아이에게 자초지종을 물어보니 시어머니가 꽤 오래전부터 시장 근처에 자리를 잡고 반찬을 팔았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가끔 제가 딸아이가 어린이집 파혼하는 걸 시어머니께 부탁드린 적이 있었는데 시어머니가 애를 데리고 집에 가는 길에 친정엄마 반찬을 가져다가 시장 근처에서 파신 것이었죠.
딸아이는 그런 일이 여러 번 있었다고 말했어요. 딸의 입장에서는 외할머니도 보고 할머니가 반찬을 파는 동안 꽈배기며 아이스크림이며 간식도 사주니까 신이 나서 따라다녔던 거고요. 저랑 친정엄마는 그 얘기를 듣자마자 곧장 딸애가 말한 장소로 갔습니다. 사실이라면 시어머니가 영업허가를 받은 것도 아닐 텐데 잘못했다간 큰일이 날 수도 있으니까요. 그런데 딸애가 이끄는 곳으로 가니 애가 말한 것처럼 시어머니가 버젓이 반찬을 팔고 있는 겁니다. 근처에 다른 반찬 가게도 있는데 대놓고 종이박스 한 면을 오려서 반찬 팝니다 라고 적어놓은 채로요. 친정엄마 말로는 그날 오전에도 평소처럼 반찬을 몇 봉지 챙겨갔다고 하는데 그 반찬을 길거리에서 그렇게 팔고 있었던 거죠. 시어머니는 저희가 다가가도 전혀 당황하는 기색도 없이 오히려 어쩐 일이냐며 태연하게 물어보시더군요. 저희는 기가 막혀서 시어머니께 이야기했어요. 어머님,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남의 음식을 이렇게 가져다 파시면 어떡해요? 그것도 버젓이 영업하고 있는 반찬가게 앞에서. 너무 양심 없으신 거 아니에요? 참나, 어차피 팔 거 아니었니? 우리 아들이 값도 다 치른 걸로 아는데 무슨 말을 그딴 식으로 하니? 어차피 나한테 주기로 한 반찬 내가 이걸로 뭘 하든 무슨 상관이냐고. 이보세요, 사부인. 정말 너무한 거 아닙니까? 원래 주기로 한 게 무슨 사부인 권리라도 되는 줄 아세요? 우리 몰래 이런 짓 하고 있는 줄 알았으면 절대 반찬 가져가란 얘기 안 했을 거예요. 다른 사람이 힘들게 만든 반찬 이렇게 내다 파시는 거 정말 양심의 가책도 못 느껴요? 양심의 가책 같은 소리 하십니다. 이게 창사수완이라는 거예요. 내가 안 사돈보다 똑똑하게 돈 벌고 있으니까 배 아픈 모양인데 괜히 남의 장사에 소금 뿌리는 짓 하지 말고 그만 가세요. 어머님, 영업허가도 없이 이렇게 장사하시면 안 된다니까요. 영업허가는 무슨 썩 꺼지지 못해. 그런데 그때 경찰차 한 대가 저희 쪽으로 다가오더니 경찰 2명이 내려 시어머니한테 왔어요. 저랑 친정엄마는 순간적으로 얼어붙었는데 시어머니는 여전히 아무런 긴장도 하지 않으시고 경찰들을 빤히 바라보았죠. 아주머니, 여기 자릿세 내고 하시는 거예요? 영업허가는 받으셨어요? 뭔 영업허가? 아니, 무슨 할머니가 반찬 몇 개 파는 것 가지고 영업허가니 뭐니 떠들어? 요 앞 반찬 가게에서 신고 들어왔어요. 이거 엄연히 불법 판매예요, 아주머니. 아이고, 알았어. 잘못했수다. 요즘 시대에 무슨 경찰이 이렇게 일반 서민한테. 오늘 장사는 접을 테니까 이만 가세요. 그리고 여기 사진, 이거 본인 맞으세요? 경찰관 한 명이 품에서 종이를 한 장 꺼내 시어머니한테 보여줬는데 그때는 저랑 친정엄마는 그 종이 안 내용을 못 봤어요. 시어머니만 보셨는데 갑자기 아무 말도 못하고 안색이 창백해지시더라고요. 일단 서로 좀 가십시다. 예? 이거 내가 파는 거 아니에요. 얘네 집에서 파는 거라고요. 아니에요. 저희도 피해자입니다. 저희 반찬 가게에서 매번 값도 제대로 안 치르고 반찬을 가져가더니 여기서 이렇게 불법 장사를 하고 있는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안 그래도 지금 와서 나무라는 중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저를 가리키며 변명을 하자 저희 친정엄마가 제 앞을 막아서면서 딱 잘라 얘기했죠. 경찰들은 저희 쪽은 제대로 쳐다도 안 보고 시어머니만 데리고 가려고 했어요. 여기 이분은 필요하면 저희가 따로 부를 테니까 아주머니만 따라오세요. 아니, 잘못했다고요. 잘못했다고 사과했잖아요. 그리고 저거 나 아니에요? 내 말 좀 들어보라니까. 왜 사과를 해도 안 받고 내 말은 안 믿어요? 그거 나 아니라니까. 시어머니는 발버둥을 치면서 거부했고
그런 시어머니의 몸짓에 반찬들이 도로에 쏟아져 버렸죠. 일이 커질 것 같다고 판단했는지 경찰 한 명이 억지로 시어머니를 경찰차에 태웠어요. 다른 한 경찰은 쏟아진 반찬들을 대충 보자기에 싸서 가져갔죠. 한바탕 소란이 벌어지니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힐끔힐끔 보다가 시어머니가 경찰들에게 끌려간 이후로는 마구 쑥덕거리기 시작했어요. 그중에는 엄마를 알아보는 분도 있어서 저희는 서둘러 자리를 피했죠. 친정엄마한테 딸아이를 맡기고 저는 경찰서로 향했어요. 뒤늦게 경찰서에 도착해 시어머니를 찾았는데 시어머니는 본격적으로 조사를 받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다가가서 무슨 일인지 물어보았는데 글쎄 시어머니가 도둑질을 했다는 거예요. 경찰이 굳이 쇠고론까지 채워가며 서로 데려온 이유가 있었더군요. 공중화장실에서 휴지를 상습적으로 훔쳐가셨죠? 여기 가방에 이거 챙겨가고 있으신 거잖아요. 그거 나 아니야. 나 아니라고요. 아니긴 뭐가 아니에요. 지금 메고 있는 가방도 이거랑 똑같으신데. 그리고 생활 쓰레기도 여기저기 무단투기 하셨잖아요. 음식물 쓰레기 이거 저번 달만 5번을 버리셨네. 같은 곳에. 그 쓰레기 봉투를 돈 받고 파는 게 더 이상한 거지. 말도 안 되는 짓거리들을 하고 있어. 쓰레기 봉투 사는데 몇천 원 든다는 게 말이 돼? 말이? 마트에 비치된 종이 박스도 훔쳐가시고. 아니, 생활도 어렵지 않은 분이 왜 자꾸 이런 일을 하시는 거예요, 예? 아주머니, 이게 다 절도예요, 절도. 그 꼴을 뒤에서 보고 있자니 정말 지긋지긋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시어머니 보호자로 나서고 싶은 생각도 싹 사라졌죠. 솔직히 말하면 도저히 낯뜨거워서 그럴 수가 없더군요. 하지만 창피함을 무릅쓰고 시어머니와 경찰에게 다가가 신원 보증을 하고 시어머니를 데리고 나왔습니다. 시어머니는 경찰서를 나오자 긴장이 풀리는 듯 더 이상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어요. 저는 그런 시어머니께 집까지 택시를 타고 가시라고 택시를 불러드렸고 시어머니는 얌전히 택시를 타고 귀가하셨죠. 저는 시어머니를 보내드리고 그 길로 가까운 법원에 들러 이혼 서류를 가져왔어요. 오늘의 얘기를 듣고도 남편이 시어머니 편을 들며 우겨대는 모습이 눈앞에 선명했거든요. 그 꼬라지를 본다면 도저히 앞으로 같이 살고 싶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저는 친정에 하루만 아이들을 맡아달라고 부탁을 해서 애들부터 보냈어요. 그리고 이혼 서류에 제 몫을 다 적고 도장까지 딱 찍어놓고서 남편을 기다렸죠. 저녁이 되어서 퇴근한 남편은 아무것도 모른 채로 들어오더군요. 평소처럼 양말을 아무렇게나 벗어놓고 옷도 대충 보이는 의자에 걸쳐 놓으면서요. 저녁밥은 먹어야겠는지 배나 긁으면서 식탁으로 오던 남편은 그제서야 달라진 집안 분위기를 알아챈 듯 주위를 둘러보았죠. 음식은커녕 제가 딱딱하게 굳은 표정으로 A4 용지 하나만 식탁에 올려놓고 앉아있으니까 남편이 주춤거리며 다가오더군요. 뭐야, 하빈이랑 예빈이는? 외할머니 집에 앉아. 이게 뭐야? 이혼 신청서? 당신 갑자기 왜 그래? 오늘 어머니 경찰서 가셨어. 어? 엄마가 경찰서를? 왜? 무슨 일인데? 우리 엄마가 만든 반찬을 무식하게 싹 쓸어가더니 길바닥에서 팔고 계셨더라? 그래? 그래도 뭐 매일같이 파셨던 것도 아니고. 그간 팔아치운 반찬이 300만 원이었대, 300만 원. 그것도 다른 반찬 가게 앞에서. 어머님 빨간 줄 긋지 않으려면 그 집 주인이랑 합의해야 된대. 그뿐인 줄 알아? 공중화장실에서 휴지를 훔치셨댄다. 종량제 봉투 사는 돈 그거 몇천 원이 아깝다고 여기저기 쓰레기도 버리고. 그래서 지금 나랑 이혼하겠다는 거야?
난 더 이상 어머님 저렇게 비상식적으로 궁상 떠는 모습 못 봐주겠어. 솔직히 말하면 아주 꼴도 보기 싫어 죽겠다고. 우리 엄마가 베푼 호의를 왼수로 갚아도 유분수지 정말? 공중 화장실 휴지 훔치는 사람을 내 가족이라고 하는 것도 쪽팔려서 더는 못 살겠다. 그게 무슨 잘못인지 인지도 못하는 당신도 똑같아. 당신도 똑같이 못 봐주겠다고. 옛말에 사람 고쳐 쓰는 거 아니랬어. 난 더 이상 당신이랑 시어머니랑 가족으로 있고 싶지 않으니까 도장 찍어. 저의 단호한 말에 당황한 남편은 저를 말리려고 했어요. 한 번만 다시 생각해 보라면서요. 하지만 저는 물러설 생각이 추호도 없었습니다. 내일까지 도장 찍어 놓으라고 이혼 서류를 남편에게 넘긴 채 안방으로 문을 쾅 닫고 들어왔죠. 그리곤 밖으로 한 발자국 나가지 않았고 남편 역시 그 정도 눈치는 있는지 안방으로 들어오지 않았어요. 밤늦게 주방불이 켜져 있었던 것 같긴 한데 저도 언제 잠들었는지 모르게 선잠이 들어 정확한 상황은 확인하지 못했네요. 다음날 아침 거실로 나가보니 남편이 퀭한 눈으로 저를 기다리고 있더군요. 안방에서 나오는 절 보더니 얘기 좀 하자며 저를 다시 식탁으로 불렀어요. 남편은 잔뜩 가라앉은 목소리로 말을 꺼냈는데요. 당신 말을 듣고 밤새 생각을 많이 해봤어. 나도 우리 엄마가 좀 유난스럽게 절약을 한다는 건 알아. 그치만 당신이 그동안 나한테 불만을 표시할 때 나는 당신도 좀 예민하다고 생각했어. 손바닥 하나로 손뼉이 쳐져. 당신도 예민하니까 자꾸 이런 일이 나는 건가 보다 하고 적당히 조율하면서 넘어간 거야. 근데 엄마가 절도를 할 정도로 심각한 줄은 몰랐어. 그 전에 있었던 일도 전부 사과할게. 진심이야. 이건 당신이 진심으로 사과한다고 될 문제가 아니야. 어머님 행동이 쉽게 교정될 것 같아? 난 그럴 수 없다고 생각해. 나도 홧김에 이혼 서류 쓴 거 아니야. 어제 내가 말했지? 사람 쉽게 안 고쳐져. 나도 가볍게 얘기하는 거 아니야. 그럼 하빈이 예빈이는 어쩌려고? 당신이 다 키우겠다는 거야? 그게 아니더라도 난 당신이랑 이혼한다는 건 단 한 번도 생각해 본 적 없어. 내가 어떻게 해야 마음이 풀리겠어? 남편의 말에 저는 빈 A4 용지를 하나 가지고 와서 남편 앞에 내려놓았어요. 저도 밤새 오만 가지 생각을 했기 때문에 남편에게 받아 적으라고 했죠. 제가 제시한 조건은 3가지였어요. 첫째는 시어머니가 지난 일에 대해 저희 친정엄마한테 제대로 사과를 한다. 두 번째는 반찬가게 사장과의 합의는 남편이 알아서 혼자 처리한다. 세 번째는 이 모든 일이 끝나면 남편이 직접 시어머니를 데리고 심리치료를 받으러 간다. 이렇게 3가지 조건을 남편은 전부 받아 적었고 이 3가지를 지키지 않는다면 제가 이혼을 요구할 때 군말 없이 이혼해주겠다는 각서를 써서 서로 지장을 찍었어요. 남편은 군소리 없이 제가 제시한 모든 조건을 다 따르겠다고 했고 저희는 그 자리에서 바로 시어머니를 찾아갔습니다. 시어머니는 저희가 찾아가도 쳐다도 보지 않으셨죠. 의기소침한 시어머니를 남편이 안방으로 데리고 들어가 한참 동안을 대화하고 나왔어요. 그리고 저희 3사람은 그날도 가게로 출근하셨을 친정엄마 반찬가게로 향했죠. 시어머니는 친정엄마를 보고 우물쭈물하며 더 이상 다가가지 않으셨는데 남편은 엄한 목소리로 시어머니 등을 떠밀었어요. 빨리 가. 엄마가 한두 푼 아끼려다가 나 이혼당하게 만들고 합의금으로 몇백만 원 나가게 했잖아. 장모님 선의도 원수로 갖고 말이야. 어서 진심으로 사과드리고 엄마가 한 잘못에 대한 책임을 지라고. 등 떠밀려 가게 안으로 들어간 시어머니는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친정엄마한테 사과를 했어요.
안사돈, 죄송합니다. 내가 그동안 염치 없는 행동을 하고 폐를 끼쳐서 미안해요. 앞으로는 여기서 반찬도 가져가지 않겠습니다. 선의를 베풀어 주셨는데 죄송해요. 뉘우치셨다면 다행입니다. 제발 지금 하시는 사과가 사부인 진심에서 나온 말이길 바래요. 사람이 자기 멋대로 다 하고 살 거면 뭐하러 법이 있고 도덕이 있겠어요. 앞으로는 부디 상식적으로 사시길 바랍니다. 사부인 한 사람 때문에 한 사방이 피해본 금액이 여태다 얼마예요? 에휴. 장모님, 저도 그동안 정말 죄송했습니다. 이게 다 제가 아니랬던 탓이에요. 제가 책임지고 시정하겠으니 마음 풀어주세요. 앞으로는 걱정하실 일 생기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한서방이 그렇게 말해준다면 한 번 더 믿어보마. 친정엄마는 그래도 직접 찾아와 사과를 한 성의를 봐서라도 마음 풀겠다며 시어머니와 남편을 용서해 주었어요. 이후 남편은 또 한 번 시어머니를 데리고 반찬가게 사장님을 찾아가 사과를 하며 어찌저찌 잘 사과를 하고 왔다고 해요. 그건 제가 아이들을 다시 데려오느라 같이 가지 못했네요. 그리고 2주 뒤에 남편은 시어머니를 데리고 상담을 다녀왔는데 상담사에 따르면 주기적으로 행동치료가 필요하다고 하더군요. 혼자 계시면 아무래도 교정이 되는 것이 쉽지 않으니 주기적으로 가족들의 보살핌도 필요하다고 하고요. 그 말을 들은 친정엄마는 한 가지 아이디어를 냈는데요. 차라리 시어머니를 반찬가게로 와서 일을 하게 하면 어떻겠냐는 거였어요. 하루 2시간 일을 하고 5만 원씩을 용돈으로 드리면 그걸 그날 식사 비용으로 써버리는 거였죠. 상담사에게 물어보니 좋은 방법인 것 같다고 관장해 주셨고 지난달부터 약 한 달 넘게 시어머니는 저희 친정엄마의 반찬가게에서 일을 하고 있어요. 5만 원의 용돈은 남편이 드리겠다고 나서서 남편 돈으로 드리고 있고요. 어차피 매달 용돈을 드리고 있었기에 금액을 조정하는 건 어렵지 않았거든요. 시어머니는 하루에 5만 원씩 받아가시면 저축도 하시고 밥도 사드시고 간식도 드시기로 하셨고 지금까지는 잘 지켜가고 있으세요. 그리고 어디에서든 빛이 되어 있는 물건을 가지고 오지 않는 걸 연습하고 계세요. 생각보다 빨리 행동이 교정되시는지 얼마 전에는 반찬가게에 엄마와 제가 같이 일하고 있는데 커피 2잔과 빵 몇 개를 사서 오시더라고요. 일하다가 좀 먹으라고요. 그러면서 전과는 다르게 정말 진심 어린 사과를 하셨어요. 안사돈, 며느라기랑 좀 드시면서 하라고 커피랑 간식 좀 사왔어요. 좀 드시면서 하세요. 날도 더운데. 어머, 사부인, 뭘 또 이런 걸 사왔어요. 빵까지 이렇게. 저 요즘 상담을 열심히 받고 있어요. 거기 선생님이랑 얘기하다 보니 지난날에 제가 얼마나 잘못했는지 알겠더라고요. 제가 제 입장만 생각하고 있었던 걸 그땐 알아차리지를 못했어요. 안사돈, 그때는 정말 미안했습니다. 지금은 커피 정도 사드리지만 나중에는 저희 집에서 밥이라도 한 끼 먹어요. 제가 좋은 식사를 대접할게요. 시어머니의 말에 저도 감동했고 친정엄마도 그간 시어머니에 대해 풀리지 않고 남아있던 감정이 모두 눈 녹듯이 사라지게 되었죠. 그리고 그날 이후로 시어머니는 전과는 180도 달라져서 남에게 베풀 줄 아는 사람이 되어가고 있다는 걸 정말로 믿게 되었어요. 시어머니와 시간을 보내기 위해 주말에는 식사 약속도 잡았고 시어머니도 다음 달쯤에는 정말 날을 잡아 저희 친정 부모님을 초대하고 싶다고 얘기해 주셔서 스케줄도 조정하고 있답니다. 돌이켜 생각해보면 사람 고쳐 쓰는 거 아니라고 생각했던 얼마 전에 저도 생각을 잘못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저희 시어머니한테는 좀 더 전문적인 도움이 필요했던 것인데 말이에요.
앞으로는 시어머니의 치료에 좀 더 신경 써드리고 잘 챙겨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려고요. 집안 분위기가 다시 좋아지니 아이들도 다시 편안하게 생활하는 것 같아 마음이 놓이네요. 남편과 저는 전처럼 다시 사이 좋은 부부가 되었고요. 지금까지 저희 가족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여러분도 꼴도 보기 싫고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다면 저희 가족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 세상엔 정말 구제불능인 사람도 존재하긴 하지만 그래도 관심을 가지고 다가가면 바뀌는 사람들이 더 많다고 합니다. 저희 시어머니가 바뀌어가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이 싫어하는 그 사람도 충분히 바뀔 수 있을 거라고 믿어요. 관계가 잘 회복되길 기도하겠습니다. 항상 행복하세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